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제8장에서 우리가 궤효를 그리고 효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해동력이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역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연하여 설명한다면 모든 경전을 이처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역의 궤사와 효사를 생각하고 또다시 상의하고 이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여타의 경전 역시도 이처럼 생각하고 이처럼 상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행동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역의 궤사와 효사에 국한지어지지 않고 나머지 경전도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전에 대하여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죽은 구절과 살아있는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경전을 죽은 글로 만드는 것도 누구냐? 독자가 그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글을 죽은 글로 만든 것도 독자라면 글을 살려서 보는 것도 독자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공자가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는 이 글을 보면서 살아있는 구절로 그리고 살아있는 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강의에서 눈여겨보시면서 여타의 경전도 이처럼 글을 봐야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5절로부터 아래로 7절까지는 어떠한 핵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글 보는 독서의 방법인데 크게 보면 우리는 공부를 하는 데에서 항상 방금 말씀드렸듯이 활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활구의 반대는 바로 삭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을 죽여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활구를 이 구절을 살려서 보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글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글이 죽은 시체처럼 보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맹맹하게 보이면 그건 글을 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는 활구, 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구절과 살아있는 글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공자가 제시해 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경전의 독서법을 제시하여 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공자께서 중부 9.2에 나온 글인데 명학이 제음이언을 기자하지로다. 저 우는 학이, 여기에 학은 어미학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학이 울음을 울면서 이 그늘음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에 있다가 그늘의 뜻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학이 새끼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울어댄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학이 저 그늘진 곳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은 곳에 있는데, 그 울음소리만으로도 그 기자, 그 학의 새끼가 어머니가 우니까 거기에서 화답을 해서 나 여기 있다고 또 새끼가 울어서 화답을 하더라고. 그러듯이 아유 호자가야 오여 이미지라 하니 나에게는 좋은 벼슬이 있어서 나는 너로 더불어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묶어둔다고 두 사람이. 이럴 때 주자는 여기에 호작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로 이 아름다운 덕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의덕이라고 했고, 의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자를 뭘로 썼냐면 맹자가 말하는 천작으로 풀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자는 나에게 아름다운 본성의 덕과 천작이라고 하는 것도 맹자가 말했듯이 충신과 인의예지와 같은 이런 덕성을 천작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덕이 있으므로 너로 더불어 이 아름다운 덕을 함께 묶어서 함께 하노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네 구절을 가지고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이처럼 직역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구절 속에서 공자께서 해석한 구절은 사실은 명학, 재음, 기자, 화지 8글자만 해석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이했느냐? 명학이 재음이라는 것을 공자께서 어떤 구절로 바꾸셨냐면 거기실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학을 군자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어미의 학이 그늘에 있어서 울어물듯이,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에 군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실에 거처하고 있다라는 이 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남들이 보지 못한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음 두 글자를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 혼자 계시면서 자, 울다가 뭐예요? 울다를 공자께서 출기언으로 해석한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은 방 안에서 그 말씀을 내매. 그래서 어느 공부하는 사람이 방 안에서 말 한마디를 할 적에도 선이면, 그 말이 선하면, 자, 어떻느냐? 어미 학이 울면 새끼의 학이 따라 울듯이 군자가 좋은 말씀을 그 방 안에서 한마디만 해도 즉 천리지에 응지하나니 마치 새끼새가 화답에서 울듯이 천리의 밖의 사람들이 그 동선상응, 선을 함께 하면서 상응해 오는 법이다. 이게 마치 논어로 말하면 유붕이 자온방내 하듯이 친구가 멀리로부터 공부하러 찾아오는 것처럼 그 좋은 말에 의하여 천리의 밖의 사람들까지 여기에 감응하여 오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뒤에 글은 나오는데 한기이자 이자허여 하물며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말할 것 없이 가까운 사람은 불은 가지죠. 말하지 않아도 얼마큼 상응해 온 줄을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기시라야 출기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서 말을 하면서 뭐라 하느냐? 남들이 듣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말해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해서 허튼 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선하지 못한 말을 한다면 이거 역시도 자, 선하면 선한 대로의 과보가 있듯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감응하는 것이고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 즉 천리지에 위지하나니 저 천리에 밖에 있는 사람이 어긴다라는 말은 떠나가게 된다. 응은 온다 뜻이 된다면 어길 자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멀리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니,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 하물며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죽하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바로 어질지 못하면 일가 친척까지도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언추로시나야 가홈이라며 우리의 그 한마디의 말이 가장 나의 몸에서 가까운 데서 내 몸에서 내 말이 나감으로 해서 그 말은 남들에게 더해지고가 가호민하며 내 말은 벌써 남들에게 좋은 영향과 좋지 못한 영향으로 더해지는 것이고, 행동으로 말하면 행동이라 하는 것은 가까이 내 몸으로부터 일어나서, 여기에 가까우리 자도 몸이 되겠죠. 가까운 데로부터 일어나서 현오 온 하나니 멀리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가까운 나의 행동이 천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느냐 가느냐로 이처럼 나타나는 결과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 이처럼 보면 언행은 한마디 말로 하면 이런 일행은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하느냐 말 한마디를 못하느냐 행동거지 한 번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군자지 축이니, 축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돌조구를 통해서 열리고 닫힐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기라는 것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기관이어서 그 화살이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관건이다 이 소리예요. 무슨 관건이냐? 이것은 기륭화복을 결정지어주는 관건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우리의 기륭화복을 결정지어주는 관건이 되는 것이니 축이지발이, 그래서 이 관건이 되는 축이의 발동이, 그러면 축이의 발동은 뭔 글자를 바꿔 쓴 거예요? 언어의 발동이에요. 언행의 발동이에요. 말하고 행하는 그 발동이 바로 뭘로 직결되느냐? 이게 결과예요. 내 자신이 영화스럽느냐, 욕되게 되느냐, 이런 주체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영역의 주관자가 되나니, 그래서 언행은 군자지 소위 동천지하니, 그래서 언행이라 하는 것은 군자가 천지를 진동한다라는 말을 이해가 안 되시면 뭘로 보면은 쉽냐면, 요즘 TV를 보면 어떤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해 놓으면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한 것이 이게 동천지인 것이요.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시끌시끌하고 말 한마디만 잘해도 천하가 진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언행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일행이 바로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TV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잘하면 잘한 대로 그 수많은 여론이 휩쓸리고, 잘못하면 그 난리 법석이 나는 거. 이게 동천인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뭘 비유했느냐? 이처럼 이런 일행이라고 하는 작은 것들이 천지를 진동했다는 이처럼 큰 효과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우리의 언행은 적은 것이고 천지를 뒤흔든 것은 이처럼 파장이 크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 이 별나지도 않은 한마디 말과 하나의 그 행동 때문에 우리 TV 보면 어때요?
몇십 년 동안 공들여서 올라간 자리가 말 한마디에 끝나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 이게. 그리고 어떤 일 한번 잘해가지고 영웅된 사람도 있었잖아,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작은 언행이 천하를 진동하는 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언행들을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바로 명학재영 기자 화제에서 결론은 뭘로 끄집어냈느냐. 보이지 않는 데에서 우리 언행 조심하자라고 글을 바꿔놓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자께서 글 보는 법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어미새가 울면 새끼새가 화답하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큰 사회의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를 기자 화제에다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 새끼가 화답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언행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중부 구이 효의를 해석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봐야 바로 이 네 구절 속에 이 겨우 8글자가 공자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글로 만든 것이고 살아있는 생명이 붙어있는 글로 보는 것이요. 이게 활구활관법이요. 이건 주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글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괴사와 효사를 응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사람의 독서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 효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6절은 동인장에서 이 글을 적시하여 귀 동기심이라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같으면 오리동주라 멀리 온소와 같은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마음을 달리하면 장자가 뭐라 하는고 하면 간담이 초월이라 사람의 간하고 이 쓸개라고 하는 것이 함께 붙어 있지만 얼마만큼 멀어지느냐. 간담이 초월이라 간과 쓸개의 거리가 초나라나 올나라만큼이나 거리가 멀어진 거라고. 이게. 이래서 마음을 함께하면 천리 밖에 있어도 함께 한 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간하고 쓸개는 함께 붙어 있는 거요. 간 속에. 그래도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초나라나 올나라만큼이나 저 멀리 떨어져 있게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이 선 호도이 후소라 하니 동인께를 보면 호소호도라고 하는 것은 울부짖었다라는 것으로 서로 만나지 못한 서름 속에서 헤어진 것을 울부짖는 걸로 표현한 것이에요. 만나지 못했을 때는 먼저는 울음을 먼저 했었는데 뒤에는 만났기 때문에 울음이 웃음으로 변했다 이 소리예요. 자, 이걸 놓고서 공자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글로 보면 군자의 도는 혹출, 혹처, 혹목, 혹언하. 군자가 여기에 도는 출처지도인데 군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어느 때에는 벼슬에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느 때에는 은거를 하실 때도 있는 것이고 바로 은거를 할 때에는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벼슬에 나가면 훌륭한 도를 말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말이 뭔 말이냐.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잘 풀릴 때도 있는 것이고 시체말로 해버리면
사람은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평탄한 길도 있겠지만 험난한 길도 적지 않은 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군자지도가 혹출혹처 혹묵혹어라 하는 것은 이 알 수 없는 인생의 단안한 다사다난한 길에 임하라고 같은 것이에요. 이처럼 수많은 일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는 우리 인생길에 이건 애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바로 인생이란 게 이렇게 일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 잘 풀려가는 세월이든 어려운 세월이든 우리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그게 제대로 된 것이에요. 좋은 시절에도 나쁜 시절에도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일에, 좋은 인생길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향기로운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떤 인생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난 것이 귀중하다. 이렇게 공자가 생각하신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출처와 어묵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길의 차이는 많지만 이런 인생이든 저런 인생이든 우리는 어느 인생을 살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이인이 동심하니 바로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니 길이 단금이로다. 마음을 함께 했더니 안 되는 일이 없다를 공자께서 비유법으로 뭐라고 썼느냐. 그 예리한 칼날이 심지어 쇳덩버지 무쇠를 자를 만큼 모든 일이 안 될 일이 없다. 동심질이에요, 이것이. 마음을 함께한 사람들의 그 예리함이 무쇠를 자르는 것처럼 안 되는 일이 없이 모두 처리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운 시절에도 마음 맞는 사람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못할 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함께 벼슬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을 할 거예요.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길이 단금이로다. 그 마음을 함께한 그것이 마치 칼로 말을 치면 예리하기가 무를 자르고 호박을 자른 것이 아니라 무쇠를 자를 수 있는 거라고. 바로 이처럼 아니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마음만 맞으면 그야말로 어느 일이든 무사불성이라 어느 일이든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비유법으로. 그리고 자, 동심지연이 만약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그 이야기가 어떨까? 그 이야기 두 사람의 마음 맞는 사람의 그 이야기는 향기가 풀신거려서 난초 향기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뽑아가지고 금난지계라고 하는 거 아니요. 두 사람의 마음이 맞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금자와 난초난자를 써서 친구라든지 아니면 마음을 함께하는 그 향기를 금난이라고 쓴 거 아니요. 금난처럼 개합한다라고.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을 함께하면 어려움 속이든 좋은 속이든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없고 향기로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젊은 사람으로 보면 쉬운 거예요. 젊은 사람이 남녀 간에 만나서 마음을 함께하여 사랑할 때는 정말로 향기로운 말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서로 티격태격한 것이 뭐냐. 마음을 함께 있으면서도 옛날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향기가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좀 미안하지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보내보면 이것은 석 동인 구호효이라 동인계에서 구호의 효의를 공자께서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군자지도 초약부동이나 군자지도가 처음에는 같지 않은 것 같지만 후실무가 아니라 뒤에는 실로 조금도 차이가 없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단금이니 열한이니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말했냐면 물을 막는 거니요, 어떤 물건도 그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이간질하지 못할 것이요, 그 두 사람의 말은 정말로 의미가 있다란 말은 이 우리말로 하면 이것은 만미자가 맛있다 소리예요. 그 말이 정말 맛있는 말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그 두 사람의 말은 향기나는 말, 아름다운 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만미자를 써놓은 것이에요. 제7절은 경신지도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는 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큰 일에 조심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일상사회에 조심해야 할 것은 하찮은 일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담에 의하듯이 큰 뚝을 개미 굴이 무너뜨리는 것처럼 작은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절의 주제는 바로 그런 점이에요. 큰 일을 조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썼느냐? 초륙자용백문이 초육효는 깔자자예요. 깔개로 하얀 띠풀을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물건을 얹어 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묵으라, 이것은 잘못이 없을 거라고 하니 공자께서 이 글을 어떻게 쓰느냐? 구조저지라도 이 가이연을 참으로 맨 땅에다가 그대로 놔둔다 할지라도 이 소리예요. 그 물건을 땅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뭐 괜찮은 물건이다, 굳이 뭐 거기다 깔개를 할 게 없는 물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지용모하니 그 땅바닥에 놔도 괜찮을 물건을 그 깔개로 이 띠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게 뭐냐? 이게 놔둬도 괜찮을 때에 이처럼 조심하니 하구지 유리요,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고. 이게 이 하구지 유를 바꾸면 무구가 나오죠. 무슨 잘못이 있겠냐고. 잘못이 없어진다. 왜 잘못이 없어지냐면 결론은 신지지하라, 이게 조심성에 지극한 것이다. 그대로 할 수 있는 일도 마음 한 번 더 조심해 가지고 띠풀을 깔아놓은 것이다. 이래서 조심의 조심이다. 부모지물이 박이, 자, 이 띠풀이라고 하는 이 식물, 띠라고 하는 이 식물, 그 물건 댐댐이는, 식물이라는 이 뭐라고 하는 존재의 댐댐이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의 풀이에요. 하나의 풀잎이지만 이것이 박자 뜻이에요. 박한 물건이다.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식물이겠지만 용은 가중냐니 바로 별 볼 일 없는 식물을, 그 귀중한 물건을 얹어 놓은 대로 깔개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 용처는 이렇게 신중하게 했다. 그러니 자, 우리가 신사술야야 이러한 법을 삼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뭔 말을 썼냐면, 이러한 법이라는 이사자의가 뭔 말이 있냐면 작은 것을 신중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말이 변하면 작은 일에도 조심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 왕이면 해 나가면
기무소실이라 그 실한 바가 없으리라. 이 실자가 구자 아니요. 이 잘못된 허물이 없게 된다. 바로 삼가함이 지극한 것은 뭐 어떤 방법을 썼느냐. 작은 것이라도, 다 작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항상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방법론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공자의 말씀은 하나의 결론과 그 삼가함이 지극함이라는 이 결론을 어떠한 방법으로 삼가를 하는, 지극히 조심하고 있는가 하는 방법과 과정을 다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글 보는 법이에요. 본의에서는 이게 말하기를 이것은 대곽계 초육효의 의의를 해석한 거예요. 절중에 보면 모지위물은 파기이용 가중이라 띠라고 하는 식물의 존재는 참 별것도 없는데 깔개는 뭘 쓰느냐. 거기에 예물을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그게. 그 용도는 참 중요하다. 이 구절은 수대괴의가 아니라 이 의의는 괴의 의의하고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 앞에 주역을 안 보신 분들은 이게 힘든 부분인데, 대곽괴는 괴사에서는 어떤 뭘 취했냐면 기둥의 의의를, 기둥을 취해가지고 그 의의를 삼았어요. 집을 버티는 기둥감으로 대가의 괴사는 바로 집을 버티는 기둥이라는 것은 뭐냐? 임중자야라. 기둥의 역할은 그 무거운 집을 버텨주는 역할을 한 것이 기둥 역할이다. 이게. 그런데 효에서는, 괴에서는 기둥을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띠풀을 말한 거예요. 이건 쉽게 표현하면 뭔 말이 돼요? 아름드리 소나무에다가 효에 와서는 뭐가 돼요? 그야말로 풀잎 아니요, 풀잎. 이 띠라는 것을 이 기둥 큰 제목에다 비교해보면 어때, 이게? 이거 영 별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기둥감에다 비유해보면. 그러나 동수임중이나 그렇지만 집을 버티는 기둥은 비록 무거운 집을 책임지고 짊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둥은 어떤 한이 있느냐. 기둥이 그렇게 커도 집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둥도. 그렇기 때문에 고탄 대사자는 그래서 기둥도 집이 무너진다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기둥으로도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큰 일을 당해서는, 이 큰 일이라는 게 큰 집이란 뜻 아니에요, 비교법이. 바로 기둥이 그처럼 커도 집이 무거우면 무너지는 것처럼 큰 일을 당하면 어떠느냐. 매우 기경추야하고 항상 우리는 그 집이 무너질까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약 잠어지면, 그런데 이 띠풀은 별것도 아닌데 땅바닥에다 깔아놓은 거 아니야. 땅바닥에 깔아놓으면 수중물이라도 부르워 경추이라. 땅바닥은 어때요? 집은 무너져도 요즘처럼 땅이 푹푹 꺼져 싸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이상 어때요? 이게 띠풀은 땅에 딱 깔아놓으면 아무리 무거운 것 얹어놔도 띠풀이 무너지진 않아요. 땅바닥에 위에 있는 물건은 무너지질 않은 것이라고. 그러니 바로 이것이 기비 물박이 이용 가중과 어찌 참 띠풀은 별것도 없는데도 무너질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 강희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데 왜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 강의를 하느냐. 공부하는데 사고의 폭을 우리가 넓혀야 되는 거예요.
사고의 폭을 넓은 안목으로 활관을 하셔야 돼요. 자고로 도대사의 필히 소심이기라. 예로부터 그래서 큰 일을 도모한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심이라고 하는, 소심은 삼갈 신자 뜻이에요. 조심하고 조심한 게 모든 터전이 된다. 그러므로 대과지시에는 이 대과께가 나올 때에는 의수용강이나 그 의는 강함을 써야 하지만,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초효의 이 부드러운 참 별 볼 일 없는 이런 것으로 터전을 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크게 버티는데 그것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이 항상 큰 일을 작은 데서부터 조심하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보자라고 말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볼 적에 우리가 너무 천착해서 없는 것을 판에서 생트집을 잡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보다 넓게 가짐으로 해서 글을 보면 볼수록 큰 가슴을 가져야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편협한 의견을 갖게 되는 거, 그게 어디에서 비롯된가를 살펴보면 너무 집착한 나머지 넓은 안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편협해진 거예요. 인생까지도. 여러분이 글을 보는 것은 단순한 글을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든 세상사나 글을 보는 것이나 내 인생이나 정말 활기차게 공부하는 법, 살아가는 법을 이런 데에서 터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덧붙여 놓은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